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티타임 이번 시간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현장의 모습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저와 함께 CES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출발! (2016년) CES에 대해서 키워드 하나로 좀 요약하자면 예. 재밌었던 거는 이번 CES에서 계속 싸웠어요. 삼성과 LG전자가. 싸웠어요. 어디서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운 거 못 봤는데. 혁신이 이제는 점점 더 그게 스타트업 쪽으로 몰려간다는 것이죠. CES에 무엇을 찾죠? 혁신을 찾아라. 이노베이션을 찾아서. 이번 CES에서의 주인공이 저는 결국엔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이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거든요. 아, 이런 게 벌써 나와서 가능하겠다. 예. 예. 네, 오늘의 팁. 이번 CES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한번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다녀오신 두 분,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 분과 함께합니다. 임종욱 센터장, 그리고 김민성 기자, 그리고 김덕진 부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아침에 오전에 녹화 중인데 오신 지 몇 시간 안 되셨죠? 지금은 아직도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실 텐데 일단 김덕진 부소장이 역대 CES 관련된 트렌드를 현재까지 쫙 한번 분석을 했어요. 일단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2016년 CES에 대해서 키워드 하나로 좀 요약하자면 예. 모든 것이 최대 규모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업체들도 3,8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고요. 예. 또 방문자 수가 거의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단순히 이러한 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의 관심도 역시도 올해가 가장 최고였어요. 예. 2014년에는 한 3,900건 정도였는데 2015년에는 한 4,800 그리고 올해는 6,500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또 이러한 관심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월 5일부터 9일까지 이 CES 해시태그를 써서 SNS에 글이 작성된 게 12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25%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좀 우리나라에서의 관심도를 비교를 해보면 예. 2014년에는 뭐 전통적인 가전 영역이죠. 뭐 TV나 냉장고, 카메라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있었는데 2015년이 되면서 이 IoT라는 키워드가 이제 상위권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2016년에 보면은 전기 자동차, 드론, 가상현실 이런 단어들이 추가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글들을 보면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 예. 네, 그리고 갤럭시 기어 2, 그리고 패러데이 퓨처의 전기차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전 뭐 그런 것만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네. 모든 분야로 이 혁신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최 측의 명칭 자체도 CA에서 그쵸. CTA로 바꿨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일렉트로닉스에서 네. 테크놀로지로 바꿔버렸는데 네. 그거를 상징하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TV가 들어가 있는 가전 분야를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TV 쪽에서는 역시 화두가 됐던 LG 이제 휘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삼성과 LG 화질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 외에 TV 외에도 이번에 화두가 됐던 게 바로 LG의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 시리즈라고 불리우는 특히나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거는 그것을 디자인한 것이 뱅앤올룹슨 전담 디자이너다. 그 외에 이제 노트북 쪽에서는 LG 15인치 노트북이 1kg 미만이 나왔다. 네. 그리고 또 삼성에서도 13.3인치를 840g 엄청난 가볍게 나왔다. 어.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예. 어쨌든 그 가전 같은 경우는 또 TV 쪽에는 HDR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HDR 하면 이게 그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레인지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밝은 것은 더 밝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만드는 이 기술이 지금 삼성이나 LG 이 두 회사가 HDR 기술을 올해의 화질 기술의 어떤 화두처럼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재밌었던 거는 이번 CES에서 계속 싸웠어요. 삼성과 LG전자가. 싸웠어요. 어디서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운 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싸우지는 않고요. 네. 각자 기자회견장에서 네. 너희는 우리보다 한 수 어렸다. 그럼요. HDR 이슈와 그리고 이제 뭐 두께 네. 경쟁은 항상 있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컨텐츠 쪽 얘기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SK
T나 뭐 KT, U+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LG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디바이스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한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디바이스를 측면이 통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포인트인 어. 거죠. 그러니까 선을 타고 들어온 게 아니라 기계를 타고 기계를 들어왔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물 인터넷. 이게 분명히 또 가전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사물 인터넷 분야를 좀 볼까요? 네, 사물 인터넷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번에 삼성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IoT, 스마트 홈, 특히나 이제 뭐 생활 속에서 이런 걸 하겠다 해서 가장 컸던 게 바로 저는 그 냉장고에 큰 냉장고에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 붙여서 네. IoT로 연결하겠다라는 예. 이런 전략들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LG에서도 스마트 싱큐 허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인텔에서도 이 IoT 분야에서 모든 제품에다가 인텔 인사이드를 받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욕심을 보여주는 것들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었죠. 어딜 가든 인텔이라는 로고는 있더군요. 인텔의 의도가 그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이번에 CS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대단히 많이 느꼈어요. 예. 하나가 센스입니다, 센스. 많은 센서들과 내가 느끼는 것들을 교감하게 해서 더 나은 초맞춤형 서비스들과 끊임없이 연계해서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센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IoT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째 CES 하도가 뭐냐면 IoT가 언제 내 손에 잡힐까요? 이 연동된 핵심이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사는 집과 똑같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인데 예. 사람을 통해서 싱크를 하겠다. 바로 이어서 말이죠. 네. 자동차 분야. 아, 너무나 뜨거웠어요. 예.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두 가지는요. 하나는 전기차가 대중화됐다, 네. 대중화. 그리고 하나는 슈퍼카. 이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중화라는 거는 이제 온리 전기차, 그러니까는 하이브리드형이 아니라 전기로만 가는 차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다는 것과 생각보다 싸다라는 겁니다. 그 슈퍼차에서는 말도 안 되는 괴물 자동차가 나왔죠. 그 배트맨 모양을 갖고 있는 그 두 가지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언급은 안 했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화두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자, 자동차 분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작년까지는 그런 게 안 보였었는데 무인 자동차 플랫폼 기술을 갖고 나온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그렇죠. 이 뭐 자기들의 그런 기술과 그런 컴퓨터를 이렇게 붙이면은 자동차 회사가 무인 자동차 그걸 갖다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어필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독특하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역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그쪽에서도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싱크 네. 말씀하신 네, 이것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원래 저희는 가면 센트럴 홀에 가서 TV를 보는 게 1차적인 임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아니야, 노스홀부터 가야 돼. 자동차부터 봐야 돼.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 자동차가 되게 재밌었던 게 도요타였습니다. 도요타? 도요타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도요타가 주도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능이잖아요. 예.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능. 그거 싱크가 되는 순간부터 그 자동차든 로봇이든지 간에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뭐 습관, 패턴, 취향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교감하기 시작하는 그게 IoT 핵심이고 그 IoT 핵심이 지금 차로 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뭐 무인 자동차나 자율주행차와도 관련된 이슈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동차 회사 스스로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서서 뭐 엔비디아 얘기도 하셨지만은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스마트카를 이렇게 전시하기도 했는데 자, 자동차는 내년에도 여전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CES에서는 특정 현장의 특정 부스에서만 이 VR 기기를 봤는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그냥 웬만한 부스에는 다 있더구만요. 에브리웨어. 네. 전시장에서 결국 VR을 하는 이유는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방법에서 VR은 대단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VR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VR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좀 뭐라고 그러죠? 좀 바보처럼 보이는 듯한 부끄럽죠? 네, 그러니까
VR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걸 체험을 해보려면 줄을 서야 줄을 되기 서야 때문에 돼요. 네.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은 재미있긴 한데 아직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예. 그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 VR을 이용한 많은 흥미로운 그런 그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올해도 이렇게 드론 관에 굉장히 그 커졌고 많은 드론 회사들이 왔는데 네. 놀라운 것은 거의 한 80-90% 정도는 중국 회사들이다라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DJI를 위시로 한 그런 심천 출신들의 그런 회사들이 강했고요. 다행히 한국에서는 바이로봇이라는 그 한국 드론 업체가 드론 파이터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 현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예. 한국도 빨리 여기는 진짜 쫓아가야겠다. 많이 뒤져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드론 184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리고- 그 184가 네. 명칭이에요. 뭐냐면 네. 한 명의 탑승자 8개의 프로펠러 4개의 팔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했군요. 184라는 이름 자체가 네. 사람이 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돼 있네요. 예. 네. 그 패럿 같은 경우도 보면 새로 낸 거 그게 저 만져봤더니 스티로폼이더라고요. 가볍게 알고 대단히 스티로폼이더란 말이죠. 예. 이게 바로 이제 현장 가서 본 사람과 몰랐네요. 못 가본 사람의 진짜, 와, 차이가 멋있다, 막 아닌가 이랬는데. 좀 느낌인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좀 허접한 느낌이 예, 약간 가까이. 김 기자는요? 저는 그냥 로봇에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진짜 로봇이 뭘까 과연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결국 저희가 오늘 얘기한 IoT 뭐 아까 말씀드린 싱크, 센스 뭔가를 파악하는 것들 그거를 대해서 그게 빅데이터하고는 작은 데이터는 어떻게든 수집을 해서 예. 정보를 다시 제공해서 다시 어떤 액션을 주는 그 모든 선순환하는 모든 것들의 단위가 로봇이지 않을까. 굳이 디바이스가 없더라도 그 집합체인 로봇이 드론 위에 가면 그것도 로봇이 되는 거고 그게 자동차로 가면 스마트카가 되는구나. 크게 이제 몇 가지 분야로 좀 나눠봤는데 가장 뭐 기억에 남았던 거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마지막으로. 혁신이 이제는 더 이상 대기업들이 그런 혁신을 이렇게 독점하는 것들이 아니고 점점 더 그게 스타트업 쪽으로 몰려간다는 것이죠. 프랑스가 그거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몇 년간 잘해서 예. 프랑스 스타트업의 CS 침공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주목을 이렇게 얻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프랑스의 경제산업부 장관이 기억해라. 그 창업가를 뜻하는 앙트러프르니어는 프랑스 말이다. 예, 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국가 간의 이런 그 경쟁의 장이 CS가 또 하나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솔직히 이번 CES에 나온 많은 기술들이나 제품들은 저희가 2014년, 15년에 봤던 것들의 버전 2.0, 3.0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혁신에 지치고 있어요. 근데 CES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혁신은 계속 되어야 한다. 집중해보자. 그래서 저는 저희가 2015년 혁신에도 또 지쳤지만 2016년의 혁신 혹은 뭐 어떤 노력들을 지치지 말고 다시 해보자. 이런 신년 벽두에 항상 CES가 예. 덕담을 건네는 것이 예. 아닌가 생각합니다. E에서 T로 바뀌고 있어서 ET가 되고 있다. 네. 센스를 싱크하는 거죠. 네. 아, 또 그 그새 같이 또 센스. 맞춰야 네, 되겠네요. 네, 네. 예. 자, CES 관련된 거 잘 한번 습득을 하시고 올 한 해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이 삶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 CES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CES를 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 각각의 테마별로 숨어 있는 CES 속 혁신을 찾아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CES 센트럴 메인 홀입니다. 메인 홀. 자, 보시다시피 LG가 LG 시그니처를 앞세우고 역시 작년과 동일한 위치에 그대로 위치가 되고요. 자, 이게 프로그램이 안 된다는 얘기죠.
15인치 디스플레이 한 손으로 들어도 전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가 따로 만들어 놓은 어떤 부스 안에 와 있는데 이게 바로 올해 CES에서 아주 수많은 외신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롤러블, 그러니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그 18인치 플라스틱 올레드를 적용한 롤러블 패널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그 LCD 디스플레이로는 패널을 동그랗게 만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힘들었는데 올레드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휘거나 접거나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이런 패널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삼성 부스 앞에 와 있습니다. SU HD 텔레비전 광고를 많이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뭔가 어떤 조형물 구조화 시켜놨습니다. 자, 여기는 삼성 기어 VR 시연하는 공간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영화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놨어요. 입체 영화관의 느낌인데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영화를 본다.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신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4K was designed to give you more detail, to make things look sharper. But it doesn't give you more color. It doesn't give you more brightness. With HDR, you get bright, realistic colors. So 4K just made everything sharp. HDR makes everything look like the real world. 오마이갓. 야, 특별한 게스트분이 오셨네요.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서진호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첫날 네. 저 혼자서 말이죠. 예. 이것저것 막 돌아다녀봤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걸 느껴서 Really? 자, 이제 서진호 부장과 함께 네. 좀 더 많은 아이템을 찾아서 CES에 무엇을 찾죠? 혁신을 찾아라. 이노베이션을 찾아서 한번 계속 가던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자동차 테마가 집중적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놀소. 거기서 일본 자동차가 있어요. 네. 이 차는 제가 네. 이번에 타던 차입니다. 소울, 예, 소울. 소울이 이번에 네. 자율주행차를 네. 실제로 그 모하비 사막에서 네. CES가 열리기 전에 네. 실제로 구현을 했대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자동차가 차량 주변 상황을 모두 인지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그리고 도로를 정확하게 차선을 지키면서 주행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제조업 기반에서 소프트웨어와 전자부품의 비중이 높아져서 CES에 꾸준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가 이번 CES 자동차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아주 이슈로 먹고 있는 패러데이 퓨처의 부스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패러데이 퓨처. 네. 이번 CES의 자동차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네, 미래 자동차의 컨셉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배터리로, 두 번째로 나사와 협력해서 무중력으로 자동차를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전기 배터리를 열이 많이 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에어 채널이라는 그런 터널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그냥 슈퍼 자동차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야, 정말 우연하게 만났는데 아니 왜 오셨어요 여기? 그냥 관심 있어 왔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전통적인 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리적인 어떤 기계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예, 방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기존에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김 기사는 언제쯤 CES에 오십니까? CES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우연히 만났는데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가 말이죠. 그 이제 자동차 부스를 잠깐 보다가 밖에 나와서 직접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지금 자동차에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자율주행차를 타보고 싶지만 완전 수동차를 한번 좀 웃기려고 좀 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샌즈 엑스포에 와 있는데요. 샌즈 엑스포는 테크 이스트하고 좀 다른 아이템들이 또 다른, 전시가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글로벌 기업에서 보지 못했던 아기자기한 그런 어떤 그 혁신적인 느낌이 나는 아이템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 유레카 파크가 말이죠. 부스가 혁신적에 따라서 너무 많아요. 수천 개 부스도 엄청 많지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혁신하면 와우하는 그런 혁신들만 보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사용자들한테 편리성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기 그 부스를 돌면서 그렇네요. 가장 그 괜찮은 말을 하신 것 같아요. 한국이에요. 세계 최초의 라이브 캠인 픽이라는 제품입니다. 한 번 버튼 눌렀을 때는 사진, 두 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영상이 찍히게 되죠. 의미 있는 기술은 세계에서 나온 가장 작은 와이드 앵글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을 적용해서 이런 형태로 디자인되어진 것은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샌즈 엑스포의 이제 레벨 2 2층인데 여기에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막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누워 있으면 침대가 심박수랑 그리고 호흡수 그리고 뭐 자세 바른 자세로 누워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서 스마트폰에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저희는 지금 말이죠. 와 있는 곳은 이제 사우스홀입니다. 네, 사우스홀. 자, 이 사우스홀에는 드론, VR, 가상현실, 게임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중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대거 전시가 되어 있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재미난 사람이 엄청나게 있는데 재미난 아이템이에요. 이라고요. 3D 가상 현실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체험을 해보고 전시가 있고요. 자, 이분 보시면 이면서 드레스를 입고 청원을 지나면서 하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이분은 물론 시간을 힘들 수 있지만 요즘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하고요. 요즘 방송들은 다 저렇게 하면요. 이 스마트폰하고 셀카본만 가지고 지금 이제 방송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저쪽 자리를 가야 되고 말이죠. 촬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같이 와주시면 좋을 텐데, 저 혼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난한 방송이다라는 점. 자, 이곳은 이제 중국 업체 이항. 이번 CES 전시 기간 중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드론, 사람이 타는 드론을 그걸 개발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아직 뭐 미국 도심이나 이런 데서 날아본 적은 없어요. 미국에서는 불법이죠. 사람을 태워가지고 드론을 타는 건 아직 그렇죠. 불법입니다. 사실은 드론이라는 건 결국 이제 군사용 무인 정찰기에 시작된 건데 사람이 유인으로 타게 왔다. 되면 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주 재밌는 현상을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먼저 좀 선점 지원하고 장악하는 있다라고. 그런 것들이. 역시 또 다시 한번 무섭다. 네, 저희가 2016년 CES 다양하게 한번 돌아다녀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번에 보신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뭐죠? 하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를 뽑으라면 패러데이 퓨처의
레이싱카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르망은 또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말이죠. 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 부분 한 단계 도약했다는 측면에서 그걸 한국 기업이 네.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네. 어느 정도 이노베이션이 있지 네. 않았나, 혁신이 네.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 CES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에서 네. 이제는 네. 컨슈머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쇼로 예. 어떤 바뀌고 있다라는 네. 거 네. 확인했습니다. 자 CES 현장 라스베가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ES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앞으로 360도 돌아가겠습니다. 예, 경찰차가 있습니다만 자, 빨리 들고 사라지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나요? 네, 티트렌드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티타임은 이 CES 이야기로만 쭉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코너인 티트렌드 CES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이죠. 이번 CES에서의 주인공이 네. 저는 결국엔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이다. 네. 테크 웨스트 중에서도 이제 유레카 파크 쪽이 유레카 스타트업 파크. 쪽인데 네. 2012년에 처음 이제 CES에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했을 때 94개였다고 합니다. 94개. 근데 지금 올해 스타트업들이 500개 개가 이제 500개. 예, 참여했다고. 근데 거기 말고 예. 또 다른 데도 많이 공간에서도 있죠. 스타트업들이 막 들어가 있었어요. 네, 사실상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클라우드 보시면 펀딩. 되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들이 사실 하드웨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도움을 줬고 실제 이 인디고고도 인디고고 부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라고요. 예. 특히 뭐 인디고고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인디고고에서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공중에 붕붕 떠 있는 스피커였어요. 말스라고 하시는 예, 말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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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스. 예. 이게 이제 제가 인디고고에서 한 1년 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물건을 봤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많았어요. 현재 뭐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에서 네, 그렇죠. 또 뭔가 이제 스타트업 전시를 이제 네. 하고 있던데 거기서도 만난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도 아주 어떤 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ES는 이런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꿈의 무대이고 쉽게 올 수가 없는 장소인데 직접 외국 바이어들도 만나고 혁신 제품들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세계가 지금 많이 혁신하고 바뀌고 있다를 느끼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육적인 면도 굉장히 크네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CES에 들어간 스타트업들 예. 뭐 어떤 트렌드가 있었습니까? 일단 VR 쪽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홀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키노모라는 그 영국 런던 소재 스타트업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봤어요. 제가 이제 현지에서 물었죠. 이거 홀로그램이냐 했더니 예.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3D 홀로그램이라고 이제 말은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걸 구현하는 방식 자체는 홀로그램 방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예. 좀 의아스러워서 이제 네. 궁금했단 말이에요. 예. 펜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펜이 돌아가고 네. 있는데 여기에 LED를 뭐 하나 쏩니다. 쏘면 이 돌아가는 형상에 그게 맺히는 느낌으로 아주 고속으로 회전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게 마치 입체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다음 좀 이제 역시 VR 쪽에서 봤던 것들 차 기자님도 아마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3D 러버의 VR 에디션이라고 해서 예. 발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큘러스 같은 것들을 쓰고 네. 발을 이용해서 발을 이용해서 컨트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체험도 직접 해봤거든요. 네네. 앉아서 딱 발을 위에 올려놓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우 네. 공중으로 뜨고 하는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온몸을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지 않겠나. 되게 하는 재밌을 것 생각을 같은데요. 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스마트홈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세레네티 키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요리를 해주는 기계입니다. 이건 못 봤는데. 예, 그 로봇 암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음. 스마트폰에서 레시피를 선택을 해요. 예. 내가 이거 만들겠다고 하면은 재료를 트레이가 있습니다. 거기 트레이에다가 재료를 어떤 걸 넣으세요라고 넣고 고 하면 쿡 버튼을 누르면은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당장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래도 이 로봇 암이라는 게 나와서 정말 직접 요리를 했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재밌지 않나. 그런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료 몇 가지만 넣고 뭐 당도라든지 뭐 쓴맛이라든지 바디라든지 뭐 이런 걸 선택을 하면은 예. 바로 맥주를 집에서 제조할 수 있게 해주는 박스들 나오습니다. 또 다른 분이 어떻게 계세요? 예, 역시 스마트홈 분야인데요. 예. 이걸 이제 폴딩 봇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런더리와 안드로이드의 그 어떻게 보면 합성어죠. 런드로이드 빨래가 다 된 예, 옷을 넣습니다. 예, 넣으면은 예. 바로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이미지 인식을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반팔티구나. 맞습니다. 네, 반팔티 하나 개는데 지금은 5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예. 단축시킨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기대됩니다.
또 뭐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고가 요즘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한데 미국에 이제 가정집에 총기가 있을 수 있는데 락 하는 그 디바이스를 걸어놓습니다. 네. 그러면 그 락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락을 어떻게 푸냐? 지문 인식을 통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면 안 되겠죠. 나만 되겠죠.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죠. 그리고 또 그 제가 또 봤던 것 중에는 네네. 한국 기업이었는데 전화가 왔을 때 아, 손을 이렇게 갖다 네. 댄 말이죠. 이 음성을 진동으로 바꿔서 손끝으로 전달을 하더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주관하는 그 C랩, C랩 네. 예, 프로그램에서 거기 졸업을 나온-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기술력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보면서 아 이런 게 벌써 나와서 가능하겠다. 예.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더군요. 굉장히 놀라운 에피소드가 하나 네. 있었는데 허버버드 업체 중에서 퓨처모션의 원휠이라 그래서 네. 그 외발이에요. 자동으로 가는 건데 타면은 거의 선구자적으로 얘네가 했던 애들입니다. 그 업체를 카피한 중국 업체가 이제 CES의 부스를 만들어서 참관을 한 거예요. 어허. 그 업체가 참관한 거를 이제 알고 예. 라스베가스 법원에다가 소송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서 부스에서 이제 다 수거해 가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CES에 있었는데 이게 야. 저는 이게 굉장히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이지만 예. 미국과 중국에 사실 그 얽혀져 있는 그 저작권 문제를 얽혀져 있는 것들이 지금 네,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모방한 아이디어는 절대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시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듯 이 CES 현장성에는 다양한 스타트업의 다양한 이야기들,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관련된 정보를 좀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내년 CES 현장에는 꼭 한번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이야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CES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1월 초에 일어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변화 양상들, 올 한 해 아주 재미있는 테크놀로지 이야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티타임에서는 앞으로 여기에서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도 집중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